네, 반갑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례 발표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했던 거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부작용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나누기가 좀 어려울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이고 나눌 만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께서 제가 봐서도 이 AI하고 코딩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코딩 교육 이랬어요. AI 나오기 전에. 이제 챗GPT가 2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코딩 교육 그랬는데 갑자기 챗GPT가 나오니까 또 그게 코딩이란 말은 쏙 들어가고 이제 AI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너무 빠른 변화죠.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에선 코딩을 어떻게 한다 했는데 갑자기 AI가 나와가지고 코딩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생각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한테도 문의를 좀 많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아이가 좀 관심을 보이는데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그거를 또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사실 저한테도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사례이지만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다 부모님들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아이 얘기도 좀 제가 듣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 부모로서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고 관점은 제가 뭐 AI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코딩을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이끌어 줄 수 있을까, 뭐 그런 또 아이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예, 우리 자녀에게 적용시킬 만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찾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의문이 생기는 거는 언제나 그냥 채팅창에다 주셔도 되고 예, 마이크 열어서 그냥 해주셔도 괜찮겠어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고 하는 게 예의가 되겠죠? 저는 왕세호인데, 왕세호인데, 근데, 직장 생활은 이제 많은 시간 동안은 검색 기획자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검색 팀장으로 있었고, 인터넷 쪽에 좀 있었고, 개발자로서는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코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학에서 좀 배우긴 했습니다만 정말 개발자로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획자로서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로직을 알아야 되죠. 어느 정도는. 그 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배웠던 뭐 C라든지 그 당시에는 HTML도 대학에 교양 강좌에 있었어요. 웹사이트 만들기.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참 예, 아이들 요즘에 일주일도 안 걸려서 배우는 거를 한 학기 동안 했으니까 그때 막 웹이 나오고 막 그럴 때입니다. 제가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론, 실습은 간단히 하고 이론 위주로, 뭐 인터넷에 대한 이론.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어, 대학이 그나마 빨리 변했어요. 저희 학과가. 예전에는 도서관 학과였다가 문헌정보학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정보 검색 이론과 이제 필요한 지식을 빨리빨리 이게 전수를 하는 편이었죠. 외국에서 배워온 새로운 제 교수님이나 박사 과정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갔어요. 꼭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업에서는 사실 개발자들이 약한 거는 문서 작업도 약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해 하면서 뭔가 리드하는 것도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자기 일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매니징하고 이런 것들은 기획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회사에 설득하고 자원을 리소스를 확보해가지고 일정과 자원 확보해서 그거를 마무리 짓고 어떤 모델을 설계하고 이럴 때는 상당히 재미있게 같이 했어요. 그리고 개발자들도 그런 걸 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검색 같은 경우에는 검색 알고리즘을 짜는데 어떤 테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 또 아이디어를 또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협업할지. 개발자들은 그런 거 관여하기를 너무 싫어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거에 가중치를 두고, 또 테스트는 몇 명을 모아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자와 같이 짜고.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은 지식이, 있어야죠. 세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 커렉션마다, 그러니까 자료의 특성마다 다 다르게 하거든요. 교사를 띄울지 붙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걸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획자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개발적인 지식을. 근데 그게 이제 시대에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하여튼 검색이 굉장히 또 핵심 서비스를 많이 썼기 때문에 다들 취직을 잘했어요. 시대에 잘 맞았던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교육업 아이들 이런 걸로 왔다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책도 쓰고 애들 가르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파이썬도 가르치는데 제가 뭐 개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처음 배울 때 아이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 되면서 코딩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왜냐하면 그것이 이 아이가 살 때는 어떤 스페셜한 게 아니고 그냥 책 읽는 것처럼 기본적인 거다. 이게 뭐 우리 수학에 엄청난 시간을 많이 들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인공지능 그런 거 없었습니다만 코딩을 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그 10년 전에서부터도 그 대학에서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서울 예대 예술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총장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아이들이 수학과 코딩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굉장히 쇼킹한 얘기였죠. 예술대학 애들이. 왜냐하면 미디어도 미디어 아트를 한다, 예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뭐 백남준 넘어 세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하여튼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런 혁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수학 강의 같은 거를 대학생들에게 이제 특강처럼 방학 때 이제 집중적으로 쉽게 가르쳐 주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어려워해요. 확실히. 그게 제 생각에는 코딩이나 수학이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이 와닿아가지고 적용하는 아이들이 아주 극소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나 대학 교수님들은 그래, 그게 미래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박상 다친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공부해? 그걸 어떻게 해? 이런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좀 생각했던 게, 이 코딩은 얘가 무엇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좀 생각했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보다는 저는 확실히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배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이들이 코딩을 처음 배울 때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이런 과정을 여러분도 다 거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 이 기록을 제가 우리 사실 블로그에 제가 기록들을 다 남기잖아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기록을 남기라고 합니다. 자기 기록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그게 다 성장의 기록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성취에 대한 흔적들이기 때문에 기록을 좀 남기는 거를 어렵게 남기라는 건 아니고 이 자료는 사실은 또 이게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어, 우리 아이는 올 9월 달까지도 취직을 할 생각을 좀 했어요. 아이가. 홈스쿨 했기 때문에 뭐 대학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굉장히 불안해했고 대학에 간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취직해 보려고 작년에 이제 국비 지원 AI 과정, 머신러닝 과정을 들었고 올해 이제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 좀 익히겠다고 해서 구글 부트캠프하고 네이버 부스트캠프를 지원했는데 둘 다 합격했어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과정에 합격하는 게. 이따 좀 보여드릴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 코딩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다 온라인이지만 다 점검하고 하여튼 치팅 못하게 다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래서 이제 거의 3시간을 준비하는 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한 그 정도 장기간 코딩 테스트를 거쳤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고 근데 이제 못 들어서 그렇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는데 9월 달에 우리 아들 친구가 카이스트 지원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는 특기 적성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더라고요. 교육부 산하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홈스쿨러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뭐 학부 이런 그 기록을 크게 학교에서 그런 거, 그러니까 성적 이런 거 거의 잘 안 보고 특기 적성 위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어, 가보고 싶다고. 전에는 전혀 꿈을 안 꿨던. 근데 마음속에 대학을 안 가면, 예, 불안해가지고, 이 홈스쿨을 내가 괜히 했다. 후회하는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홈스쿨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로서는 마음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나하고 보냈던 그 수없이 많은 시간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니까 그 부모로서는 참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여지까지는 계속 좋다고 좋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게 성인으로 딱 가는 순간에 딱 그러니까 약간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그 불안함 때문에 그렇죠. 미래로 가는데 친구들은 다 고3이고 대학 간다고 하니까 무슨 대학이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아예 자기는 수능 공부도 안 했고 학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 간다고 생각하고 뭐 하여튼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렇게 해도 수능 공부 안 해도 학과 공부 그런 기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그 대학에 갈 수 있다던데 이러니까 막 솔깃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 기록이 다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이 작성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많은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자기 특성과 관련, 특기 적성과 관련해서. 근데 학과 공부나 이런 건 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뭐 이런 거 앱을 만들고 이런 애들도 4등급이었는데 들어갔다고 하고 뭐 그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로 들어가는 애들이 올림피아드 대회 수상자들 뭐 이러더라고요. 걔들은 학과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이제 올림피아드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특기가 있는 애들 위주로 카이스트에서 수능 성적 없이 바로 그냥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다른 걸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문턱이 좁아요. 올림피아드 출신 위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때는 몰랐죠 사실은 할 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길이 하나씩 보이는 거고 거기에 트라이 할지 말지를 이제 선택하는 거. 그걸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길이 있는 거니까 계속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취직할까 아니면 대학을 갈까 아니면 해외로 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실패하든 뭐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고 저는 그냥 대학에 제가 대학 생활을 해본 결과로는 재수한 애들이 훨씬 더 대학 생활을 잘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의도하지는 못하죠. 누구도 부모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이들에게 어떤 목표를 우리가 정해주고 뭐 하기보다는 데벨롭먼트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게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입시라는 걸 보면 제가 이런 거 아이들이 입시가 아닌 학교 교과가 아닌 교과 과정에 있지 않은 것을 하는데 최대의 적은 뭐냐면 대학이에요. 대학 입시. 대학 입시에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할 이유가 없죠. 어떻게 보면 해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것도 잘 알아보시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별로 특기적성 이런 부분이 다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 길을 가는 애들이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아마 프로그래밍을 꾸준히 하면 뭐 오히려 더 여러 경우와 가능성이 훨씬 더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순서대로 좀 볼게요. 이게 2019년 이제 곧 중학교 1학년 때 여기 영종도로 오면서 아이에게 이 PC 컴퓨터 교육을 좀 받아라. 그때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는 이제 코딩을 해야 된다 이거였고,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워드, 파워포인트, 스크래치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고 하면 여러분이 보시기 굉장히 늦다고 생각하시겠죠. 왜냐하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파일을 옮기고 복사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저는 구글 드라이브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배워서 파일을 만들고 거기다 문서를 쓰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쯤 되면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샘 알트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활용도를 높이라는 얘기를 해요. 툴에 대한 지식을 막 이렇게 학교 지식이 아니고 툴에 대한 사용성, 툴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건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서를 만들고 일기를 쓰고 예를 들면 자기 느낌을 쓰고 성취 기록들을 남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제가 한번 나누고 싶어요. 엑셀을 아이들이 쓰는 게 좋습니다. 기록들에 대해서. 그리고 워드 문서라든지 구글 문서 같은 거, 제가 다 구글 문서거든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확인하고 협업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단 배우라고 학원에 보냈죠. 2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고, 스크래치도 이제 조금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은 좀 늦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요즘 보면은. 그리고서 거기 학원에서 C밖에 없었어요. C 언어. 배울 게 없으니까 일단은 가서 보라고. 사실은 우리가 다 그랬는데 저도 입문을 아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런 순간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아예 나 이거 싫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코딩에 대해서 입문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냥 어떤 구체적 뭐랄까 하여튼 무슨 입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경험해라는 수준이거든요. 어렵더라도 그냥 경험해라. 그렇게 해서 포함하면 한 10개월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C만 한 4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 한 권 요거 자기주도 C 언어 이걸 했어요. 근데 짜긴 짭니다. 짜긴 짜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 거 경험하시죠, 아이들 해보면. 못 짰냐? 그러면 뭐 대충 얘기하는데 또 깊게 물어보면 몰라요. 이거 왜 그렇지?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왜 그렇지? 이거 어떻게 짠 거야?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코드는 굉장히 논리적이란 말이죠. 그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첫 줄에 파이썬 할 때 stdio 요점 쓰거든요. 그때 첫 줄부터 아이들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몰라. 일단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여놓고 써. 이런 식이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에게 이성적인 잣대로, 엄마들은, 부모님은, 아버님은 훨씬 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사실 그거 좀 어렵습니다. 그때는 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감은 있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거를 뭘 말로 풀어 설명해봐? 그 나이에 아이들은 어떤 아이도 축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성적으로 이론적인 거를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강요하면 애가 어리둥절합니다. 오히려. 이거 뭐 모르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려면 때려쳐라 하면 때려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돼.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교육이고 제 이제 주변에 이제 구글 엔지니어가 있거든요. 오래 다녀가지고. 근데 우리 아이한테 처음에 코칭할 때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라고. 그것도 훌륭한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부담을 확 내려놓는 거죠. 왜냐면 그거 할 거거든, 애들은. 몰라도 갖다 붙여놓고 실행시킬 거든. 근데 몰라도 갖다 놓고 실행시키는 거, 그게 나쁜 교육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걸 다 가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를 뭐 세상에 대한 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도 시작한 거니까 끝까지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냈어요. 이 책을 잘하느냐 하면은 외워서 하더라고. 외워서. 그러니까 늘 물어보면 기억 안 난다 그래요. 현상은. 아니, 얘야, 그 기억이 아니고 이해를 했냐고. 그러면 알고 모르고를 다 기억에 약간 의존한. 그건 중학교 1학년 아이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 같아. 그거를 뭘 설명한다라는 게 너무 어렵지. 지금 배운 거를. 특히 쉬운 건 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가지고, 과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뒀고, 그래서 그 중간에 거의 끝날 쯤 해가지고, 이제 파이썬 요거 책을 한번 보고, 파이썬이 뭔지도 몰랐던 애거든요. 그래서 책을 추천해주고, 따라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줬어요. 이건 조금 입문서로서 좀 쉽습니다. 그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쭉 따라 하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전에 이제 C 언어를 하면서 좀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학원에서 배운 거 어떠냐 그랬더니 하나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하이킹 하라니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봐도 그렇죠, 사실은. 왜 저런 걸 가르쳤을까 생각해보면 별짓기 이런 것도 좀 어려워했거든요.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근데 암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 그걸 암기를 하더라고. 아마 요때 아이들은 대부분 중학교 애들도 수학을 해도 암기할 겁니다. 성적이 나오는 이유도 다 그런 것이고. 근데 그게 굉장히 나쁘냐 하면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뭐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시절을 되돌아가서 보면은 자기는 학원에서 배운 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봐요. 어쨌건 그래도 그 기간을 애가 끝까지 버티고 카피 앤 페이스를 하든 그래도 이 쓰는 건 굉장히 늘었어요. 그 학원에서 맨날 시작하기 전에
자판 연습시켜가지고 등수를 매기거든요. 학원 전체로. 과정에 상관없이. 그래서 늘 1, 2등 했습니다. 한글, 영어 자판 이렇게. 그 재미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를 따라서 쓰라니까 어렵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렵지 않게 한 거는 그 전에 경험이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파이썬은 C에 비해서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약간 쉽다고 느꼈었던 거예요. 음. 그리고 요즘에서 코드 컴뱃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요거를 한번 해봐라고, 그 아주 기초적인 미국에서 이제 코드를 좀 재미있게 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요것도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도서를 하고 여기 그리고 요거를 두근두근 파이썬 하면서는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를 찾아서 해결을 조금씩 했어요. 그러니까 포문이다 그러면 한번 더 들여다보고. 근데 여기서도 아이는 진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아이도 똑같아요. 유튜브를 딱 열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보죠. 집중을 별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른 데 싹 가고 싶어해요. 이 당시에는 게임을 중학교 1학년 때 게임을 하루에 뭐 엄청나게 했거든요. 막 8시간씩 한 때도 있고 기본 뭐 4시간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저는 홈스쿨 하기 때문에 용인을 했어요. 다른 거 그냥 책을 조금 읽고 뭐 할 건 하니까 그냥 그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유튜브를 딱 틀면 실시간 방송, 뭐 대회 막 이런 거 가득 있어가지고 딱 보면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고 일단은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찾아서 이 나도 코딩이라는 유튜브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지금도 제가 볼 땐 추천할 만한 기초 영상들을 좀 제공해줘요. 여기 이제 재생 목록 이런 데 보면은 게임 개발도 좀 있고 여기 파이썬, 일본 파이썬 그래서 100 몇 개가 있으면 63개가 있네. 기본적인 이제 짧게 짧게 해가지고 따라서 하면 돼요. 따라서.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처음 가르칠 때는 이성을 자꾸 활용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따라서 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교육법이에요, 사실은. 어떨 때 많이 배우냐 하면 그냥 시청하는 건 별로 그렇게 많이 학습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다 까먹을 거기 때문에. 근데 본 거를 자꾸 따라 하잖아요. 뭔가를 그냥 글이든지 글을 쓰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배운다. 근데 그냥 본 거하고 따라서 있어. 다르지 않습니까? 유튜브 틀어놓고서 따라서 하고 있어요, 지금. 재료를 갖다 놓고 따라서. 뭐 어떤 경우에 많이 배우겠습니까?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쓱 넘어가면은 요리 기억날 것 같지만 하나도 잘 남는 게 없겠죠. 그렇죠? 근데 따라하려고 실제적으로 했다고 하면 남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이걸 봐 이런 게 아니고 보고 그냥 따라해. 이해는 그 나중에 문제입니다. 이해는 경험 이후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이것만 왜 에러가 났지? 이런. 지금은 사실 에러 나면은 챗GPT를 다 걸러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에러가 나면 답답해 죽겠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 툴 사용이 좀 미진해가지고 나는 에러들도 꽤 있기 때문에 왜 나는지를 모르죠.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조금 나오면은 힘들어가지고 아이 못하겠다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포기하는 원인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 신발을 신었는데 거기 막 모래알이 조금 있어요. 이게 뭔가를 걸어가는데 포기하게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엄청난 문턱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제거됐다. 그래서 따라하는 거, 카피 앤 페이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안 하는 것과 경험 세계로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대신에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에 막 2시간씩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꾸준하게 못하게 하는 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그러면은 꾸준하게 못해. 그러니까 늘 가볍게. 특히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가볍게 해줘야 돼요. 가볍게. 그러면은 꾸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뭐 하루에 3시간씩 막 하다가 질려버려가지고 그만두면 영원히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예를 들면 일주일에 몇십 분 정도는 따라서 하는 거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저에게도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관심을, 흥미를 또는 꿈을 이런 것들을 갖게 해줄지 나는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니는 도통 관심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뭐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교육의 환경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수학을 뭐 애초에 좋아하는 애는 뉴스에 뭐 TV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각색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잘 보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 내가 성취를 느끼기보다는 처음에는 주변의 반응들 때문에 내가 더 잘하고 칭찬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거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하고 태어날 때부터 뭘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꾸준하게 하면서 칭찬만 조금씩 해주시면 돼요. 부정적인 얘기로 막 계속 깔아주고, 특히 배울 때 이러지 마시고, 그래, 잘했어. 괜찮아. 그 정도만 해도. 그래, 꾸준하게 하자. 특히 이거는 코딩은 더 그래요. 경험 세계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뭔가 반응이 오고, 넣으면 반응이 오고, 이렇게 움직이고, 즉각적인,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 어떤 툴이거든요. 수학이 어려운 거는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게 없어요. 해답지를 봐야 되는데, 뭐, 해답지를 나중에 본다든가, 해답지를 봐도 사실은 그게 왠지 모르잖아요. 근데 코딩은 바로바로 나와요. 실행시키면 바로, 바로 뭔가 에러가 나고 뭐가 나오니까 이 뭐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꾸준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성취라는 것들이 1년을 한다, 2년을 한다, 그럼 반드시 있고요. 그러면 내가 그 순간에 남들보다 훨씬 잘하는 위치라는 걸 자각을 해요. 주변 애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그걸 하면서 이 승부를 좀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AI라든지 코딩은 이거를 엄청 잘해야 뭐 대학을 간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영역에서도 얘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수학도 비슷한 관점이에요. 자기 분야에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 대학에 가든 말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시고 좀 편안하게 아이가 길을 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돌아보니까 많은 길을 왔고요. 예, 할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본이 쌓이면 할만해져요. 어떤 학습도 기본을 쌓아갈 때가 어려워. 이거 왜 배우는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이제 파이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막, while문 배우고, for 반복문 배워서 뭐에 쓰는 거야. 기본 배울 때는 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 적용할 때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근데 그걸 꾸준히 해가지고 어느 수준에 오면 이제 적용할 것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꿈을 찾아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흥미를 찾아줘야 돼요. 그런 어제 떨어질 것 같은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아이도 이거 관심 전혀 없었어요. 왜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라니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꾸준하게 한 거예요. 꾸준하게. 여기서는 뭐 1분 파이썬 이런 거 파이썬이니까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1분 정도 보고 따라하고 그럼 한 1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를 다 66개를 했다. 그럼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뭐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뭐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도 철저하게 처음 시작할 때에 대한 인트로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오면 아이들 스스로 엄청 빨리 성장합니다. 그 얘기도 제가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를 다지는데 1년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드 컴뱃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전에 우리 아파트 주변에서 그 코드 개발자예요. 개발자 출신인데 코딩 가르쳐주는 그 공고가 붙어가지고 그걸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 2개월 하다 그만뒀어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놀라운 거는 이분이 나중에 알게 된 건 고등학교 애들이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걔들이 다 뭐냐면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온 애들 다 뒤에는 학원이나 누가 있는 거예요. 코칭해주고 다 만들어주고. 외국에 나가 있는 이제 애들도 캐나다 다니는 애인데 고등학생이 돼요. 걔가 왜 여기서 두고 있지? 그 보면은 뭔가 이제 만들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노하우라고 얘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 물론 그 아이가 실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근데 결과는 좀 포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지금 공교육에서도 가져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관찰한 결과는. 애가 미술을 했다. 그럼 걔 실력이 아니고 아이디어 어디서 왔냐면 학원 선생님이 늘 있어요. 입시 뭘 이제 제출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안 봐줘요. 학원 선생님이 옆에서 붙어가지고 다 해줘요. 그런 거 아셨죠? 그러니까 뭐, 일단 산학협동,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1대1이 좋은 건 아니구나, 이거는. 왜냐면 자기 연습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다른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역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좀 재밌게 해보라고 코드 컨벳이라는 거를 제가 이것도 지금 우리 아들이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스튜던트, 뭐 에듀케이터에 따라서 진행할 수가 있고 게임을 하듯이 돼 있어요. 각 단계별로. 그래서 배지를, 그러니까 레벨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이템을 모으고 뭐 그런 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과정을 보면은 이제 파이썬도 하고 여기다 코드를 짜야 돼요. 여기 보면은 go, right 하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여기 보면은 go, down, left, up 이런 식으로 뭔가 펑션들이 주어져 가지고 어, 우리가 볼 때는 forward 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래서 실행시키면 이거 자기 시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한 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간 거죠. 그럼 여기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짜보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선 수준으로 계속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과정도 여기 게임 디벨롭먼트, 여기는 주니어 과정, 웹 디벨롭먼트 이렇게 웹도 보면은 홈페이지를 결제하라고 했네. 결국에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가다 보면은 CSS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얘가 이제 홈페이지를 예전에 이걸 보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따라가다 보면 만들게 되는 거죠. 제 얼굴 갖다 놓고 이제 현상금 걸어 놓고 이런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놈아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뭐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참 신기한 거는 처음에는 되게 좋아서 막 해요. 더 하고 싶다고.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지나잖아요. 안 합니다.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오래 결제하지 마세요. 평생 뭐 멤버십 이런 거 있어요. 비싸게 좀 주고 사면 평생 하는데 그럼 이거 엄청 싼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 전집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 읽을 것 같잖아요. 이 과정을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 그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애초부터. 그렇게 사면은 다 하라고 강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아이는 이미 마음이 떠나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1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아마 1년 동안 그 관심을 유지하는 건 처음에 이제 접하면서 이거 신기하네, 재밌네 하다가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시들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월별로 이렇게 결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원하는 거를 해보라고. 근데 여기서도 이런 것의 원칙은 뭐냐, 아이들이 코딩을 하건 뭘 배울 때 그냥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따라서 아이템이 주어지고 마치 동물 실험하는 거, 이거 누르면 뭐 나오고 뭐 나오고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 위주의 수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론 위주의 수업이라고 하면 이제 뭐 유튜브를 보거나 그런 걸로 좀 보완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냥 게임하듯이. 그럼 아예 소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경험 세계와 이론적인 세계가 이 두 개가 병행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합일되면서 아이들이 훨씬 더 견고한 토대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몇 개월 하더니 시들해졌어요. 이렇게 사이트는 이렇게 해서 평생 $99면 엄청 싸지 않습니까? $100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 10몇만 원 이렇게 하네. 매달 뭐 얼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럼 조카도 주고 뭐도 준다고 하면 뭐 우리 전집 사가지고 중고로 또 팔아야지 이런 생각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하여튼 조금씩 다른 영역에서 그것도 내가 이걸 해봐 저걸 해봐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게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만들고 싶다면 홈페이지 과정으로 가가지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저도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똑바로 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또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왜 안 되지? 저도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애는 한참 왔거든요, 길을.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이걸 계속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해보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어떤 펑션이 있고 뭘 하는지는 한참 들여다봐야 알 거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했냐면 다른 길로 돌아가고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보고 다른 거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질리죠, 아이가. 근데도 하여튼 성장은 좀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면 답을 다 해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유튜브를 본다거나 유튜브에 답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또 이제 앞으로 못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죠, 아이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게 다 경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답을 할 겁니다. 제 생각엔 안 해봤지만 충분히 뭐 코드 컨벳인데 이것에서 이런 에러가 나는데 어떻게 해주지? 지금 뭐 캡처만 해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충분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해 보시면 도움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 엄청 터치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아이가 선택하면 그래도 이제 금방 질려서 그만둘 것 같으면 조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잘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 시간을 좀 줄여주면서라도 그러면 언제까지는 해보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면은 그 정도는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그래서 그 꾸준함이 성취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나중에 진료한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이나 뭐 이렇게 있으시면 채팅창에다 그냥 바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계속 채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코드 컴뱃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거 아니었으면 경험하지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을 스킬을 좀 익혔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서 보면 애는 또 그래요. 글쎄 저게 꼭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지만 처음 파이썬 책을 보고 이거 쉽네라고 느낀 거는 그 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할 만하다고 한 거는 그 전에 경험이 있었던 거고, 그래도 HTML이라든지 CSS라는 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알았던 거는, 제가 놀랐던 거는 CSS에 대해서 얘가 알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스타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코드 컴뱃에서 배운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는 엄청 빨랐어요.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그러면 스타일을 입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습득력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빠르게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리고 이제 패스트 캠퍼스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온라인 교육 사이트 회사 중에서는 아마 이제 이쪽 개발 쪽 코딩이나 이런 쪽은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 캠퍼스에 그 당시에는 이제 파이썬 웹 개발 초격자 패키지를 이제 들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보면 프로그래밍,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추천 강의 이런 거 있네. 이것도 이제 A하고 계속 협의를 하죠. 이런 거 있던데 이런 거 한번 들어볼래? 이런 식으로. 여기도 시그니처 한번 볼까요? 요즘에 근데 웹 개발이라는 게 조금 중요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채찍이 나온 이래로. 근데 아이들이 원한다고 하면 전 듣게 해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이들의 선택은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경험도 더 나가는데 좋은 재료가 돼요. 이게 막 필요 있다, 없다, 이렇게 애가 들어보고 나는 내 페이지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만드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코딩 어떤 사고력이나 뭐 스킬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야 될 것들이. 제가 이거 광고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여기 GitHub에서 관리하는 거, HTML, 이런 것들도 받고, 자바, 이거 스크립트랑 리액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서버와 관련된 것들도 배우고요. 개발 환경과 관련돼서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근데 강의를 보니까 좀 강사 선생님이 좀 무성의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아이는 질문거리가 생기는데 그런 건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동영상 강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학부모님들 상담을 할 때 어떤 학원에 보내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애한테 이거 질문하면 지금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질문에 대해 해소가 안 되니까 그 한 두 번, 세 번 하면은 애 입장에서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온라인 강의를 해도 내가 모르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면 그런 성향의 아이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고. 그냥 따라서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 강사 선생님이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이게 더 유용한 그 수준에서는 더 있을 수 있고 그 설명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몰라도 돼요. 그걸 나중에 다 전과정을 거쳐보면 알아요. 자연스럽게 이게 뭔지 알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특히 이제 코딩을 배운다고 했을 때 조금 배우는 걸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또는 성인은 자꾸 내가 납득이 돼야 뭘 할 수 있다. 이러면 좀 어렵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뭔가를 왜 그렇지? 자꾸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 흡수력이 초기 배울 때 많이 또 떨어지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그냥 어,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서 하면 괜찮아요. 싫으면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뭔가 구현해보고 자꾸 그런 것들이. 그런 활동들이 자꾸 꾸준하게 쌓이면 나중에서는 그걸 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아, 그때 그랬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치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챗GPT가 있기 때문에 또 물으면 해소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몇 년 전하고 또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환경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학습이 진짜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네, 챗GPT 때문에. 그리고 동영상 강좌도 이거는 이런 물론 이제 세계 최고의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 플랫폼이 아니고 유데미라든지 코세라라든지 그 국제적인 플랫폼을 보면 강의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영어가 좀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식을 이제 특히 아주 빨리 변하는 지식에 대해서는 책을 볼 필요도 없고 대학 가서 뭐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거를 꾸준하게 하고 이제 챗GPT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좀 아이들을 가이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알면 좋아요. 이 안다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그 과정에서 어떤 거를 경험할 거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시는 그 관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죠. 아이가 계속 아이 나 힘들어서 안 할래요. 놀이 시간이 또 없잖아요. 애 입장에서 뭐 하나 또 얹혀진 것 같은 느낌? 그럼 그걸 해소해 주셔야지. 아이 목소리에 리스닝을 적극적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로 필요한 건지, 부모님이 이제, 그래,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자꾸 하나씩 얹히시면 아무것도 안 돼. 진짜로. 그냥 하다 말고 아무것도 안 돼. 그거는 아이 탓할 수 있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아이들이라고 하면 부모님 탓입니다. 뭐 하다 그만두고 하다 그만두고 하다 그만두고. 어떤 분은 뭐 경험이 좋잖아요. 근데 자꾸 실패 경험은 안 좋아요. 계속 뭘 못하게 하다 말고. 성공 경험이 좋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성공하고 뭔가를. 여기는 제가 광고한 건 아니니까 플랫폼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가 그걸 했다라는 거고, 이때 이제 파이썬도 조금 더 보고 자꾸 과정을 반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쓸데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초적인 문법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한 거죠. 그다음에 그 SQL이라든지 서버라든지 뭐 크롤링이나 이런 거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좀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새로운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가다 보면 시큰둥해집니다. 그래도 이거 몇 개월은 갔어요. 시큰둥해지는 때가 있는 거죠. 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정도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글 예전에는 퀵랩이라고 했었는데 구글 클라우드 스킬 부스트라는 게 있어요. 물론 소량의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돼. 공짜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제 구글 다니는 이제 저보다 후배이긴 하지만 나이는 많아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자기들 서비스 안쪽의 서비스뿐만 아니고 팔스도 뭘 어떻게 할 때 길을 좀 가르쳐 줍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머신러닝 엔지니어 구글 클라우드를 좀 배울 때 이런 것들 데이터 엔지니어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제미나이 쓰는 것도 있고 여기 비기너 과정도 근데 이제 AI 비기너 과정이네. 조금 쉬운 거부터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쉬운 거부터 해가지고 물론 여기 이제 이런 것 좀 해가지고 나중에 구글 그 설티 받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직장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럼 이제 이렇게 동영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실습할 수 있도록 계속 나와요. 퀴즈들이 나오고 계속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과정들을 여러 개의 동영상과 퀴즈와 이런 것들 스튜디오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을 주고요. 30분 안에 이걸 풀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 해가지고 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여기 다 안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해야 되죠, 이것도. 지금은 또 챗GPT가 있어가지고 싹 긁어가지고 보여주면 될 텐데 그 영어를 한다면은 이거는 적극 추천이고 만약에 영어가 좀 어렵다고 하면 카피 앤 페이스트 하더라도 왜냐하면 익숙해집니다. 아이들이 용어라든지 이런 것에도 사실은 뭔가를 꾸준하게 하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배지를 엄청 땄어요.
이거는 정말 카피 앤 페이스트 했더라고요. 카피 앤 페이스트를. 이 배지를 한번 보면, 이거 아닌가? 여기 뭐 이런 거 배지를 딴 거거든요. 룩, ML, 뭐 컨셉, 뭐, 이렇게. 42개인가 땄어요. 배지를 주니까 이거 재미 붙여가지고 배지 따는 거예요. 애들, 이게 애들 특성이죠, 사실. 배지 따는 게 뭐라고. 하여튼 이거 계속 하려고 그래요. 배지 따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국내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 나이에서는 최고 많이 따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잘 안 알려졌으니까. 근데 유용했어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된다. 문제를 일단 풀어라. 동영상을 보고 문제를 풀어라. 계속. 이런, 이게, 그래도 이게 이제 뭐가 있어야, 크레딧 같은 게 있어야 실행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것을 그래도, 요거는 뭐 다른 이력이나 이런 거 쓸 때, 다른 거 과정에 지원하고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팁이지만. 왜냐면 해외에서도 좀 알아주고 그 과정을 꾸준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동영상이 지금 몇 개입니까? 그거를 시간으로만 따져도 굉장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꾸준하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더라도 이거는 예를 들면은 요게 이런 거 있어요. 예를 구글 드라이브 이용법, 구글 그 시트 요거 이용하는 방법 그러면 다 메뉴들이 있어요. 미션이 있고 그러면 새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저장해 보세요. CSV 파일로 저장하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건 맞았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히 구글 클라우드 개발자가 요즘에 서버를 자기 자체 놓지 않지 않습니까? 다 클라우드를 하기 때문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데 그래서 그것들의 메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볼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용성도 좀 있고 배지를 많이 따면 인정도 좀 받고 이거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링크드인 같은 데 다 연결돼 있어 배지가. 그래서 링크드인은 이제 구직구인 사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얘가 이런 과정을 스스로 학습해서 지식은 어느 정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증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스터디 잼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주고 뭐 굿즈 같은 거 티셔츠나 이런 것들도 주고 구글이 이제 자꾸 자기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유도하는 것들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페이스북에 가면은 어, 스터디잼 같은 걸로 검색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그룹에 조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소식이 나오면 이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사실 동기유발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끌어주는 건 아니죠. 여기 보시면 부모가 끌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애들 스스로 하는 거지. 이런 걸 이제 알면 스터디 여기 페이스북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쉬도록 할까요? 이것도 저도 몰랐는데 이제 구글 다니는 그 지인이 애한테 이걸 해보라고 구글 스터디 잼인 코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요청 대기 중이네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소식들 스터디잼 모집한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저는 이제 여기 가입 안 해도 뭐 구글 그 지인이 알려줘가지고 그다음에 이것도 스터디잼도 계속 정보가 올라와요. 공지들이 여기 보시면 구글 스터디 AI 스터디잼이 열리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9월 4일이었네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를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무료로 학습을 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제가 구글 클라우드 스킬 부스트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크레딧 원래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스터디잼에 지원하면 얘를 이제 특정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굿즈를 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하면 성취감을 좀 느끼죠. 왜냐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시간을 들여야 되고 퀴즈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아이들이 급하면 챗GPT한테 물어놓고 퀴즈를 풀겠죠. 제 생각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그게 심각하게 아이들 교육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게 뭔지 모르고 풀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스터디잼이 뭔데? 그 스터디잼에 가입해가지고 공유되었다고 나왔네. 네. 뭐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라는 거죠. 그런 스터디잼이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면 몇 가지 과정에 대해서 보면은 10개 이상의 배지를 획득하면 또 그걸 이제 티셔츠를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6개 이상 배지를 하면
스티커와 반팔 티셔츠 그리고 후드 집업까지 그러니까 구글이 참 이런 걸 잘해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고등학교 애들 이제 주는 이제 대학생 그러니까 막 뭔가를 입문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주면은 성취를 엄청 느끼거든요. 스터디잼에 얘는 구글 클라우드 스터디잼에 AI 머신러닝 입문 과정을 초중 고급 다 했어요. 입문 과정하고 세 개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어서 답을 베껴와 오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너 뭐 영어 공부해야지 뭐 이럴 것도 없어요. 어떻게든 해결하면 돼요. 사실은 어떻게든 해결하면 돼요. 맨날 그것만 입고 다녔는데 구글 티셔츠 구글 티셔츠만 계속 입고 다니면서 이런 게 동기유발이 되는 거죠. 배지를 따고 과정을 수료하고 그다음에 스티커도 괜찮고 티셔츠 같은 거 구글 디벨로퍼 뭐 어쩌고 그거 입고 돌아다닙니다.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이제 이 세계에 빠져가는 거죠. 처음보다 두 번째 할 때 훨씬 쉽고 세 번째 할 때 훨씬 고급 과정도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챗GPT 갖고 답을 퀴즈인데 야 그래서 네가 생각하고 풀어야지 그런 얘기는 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챗GPT로 통과를 했어. 뭐라 하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통과해서 성취를 느끼면 그 성취가 어떤 길로 인도할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학교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서 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자꾸 그러면요 컴플리트 나고 애 성취를 이제 깎아먹거든요. 어떻게 했니? 챗GPT한테는 오 그것도 대단하네. 왜냐면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라.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챗GPT가 다 답을 알려줄 것 같잖아요. 정답을 안 알려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질문하고 이거 안 되네. 저는 이런 과정을 또 거친단 말이에요. 물론 챗GPT로 풀어 뭐 이렇게 꼭 안 하셔도 저는 뭐 그렇게 얘, 애가 힘들면 그렇게 물어봐서 해결해봐 이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물어봐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물어서 해결해봐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 성취 기록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걸 어디다 이제 기록해 두세요. 자꾸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할 거는 그러니까 완료를 해서 성취한 것들을 자꾸 볼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죠. 오, 몇 개 땄어? 이런 거. 오, 그런 거 땄어? 뭔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대단해 보여요, 그냥 다 보면. 근데 아이들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로 이때는 특히 소셜한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거. 자기를 외부의 평가에 의해 가지고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고 뭐고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뭔가를 쓸 때 여러분이 사실은 뭔가에 지원한다든지 뭐 어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구글 부트캠프 들어가는 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서울대 애들도 떨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걸 했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42개나 획득했다고. 그리고 이거 스터디잼 입문, 중급, 고급 다 했다고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얘를 표현해 주는 거죠, 사실은. 이 아이를 표현해 주는 거죠. 이걸 딱 봐도 이게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걸 칭찬받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있니? 저런 것도 있니?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쌓아준다는 건 뭐냐? 실패 경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사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이제 모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경험이 중요하죠. 근데 어떤 경험이 중요하냐면 성공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의 평가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잘했어.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됐어. 왜냐면 비교해가지고 애하고 비교해 너는 못했어. 얘하고 비교해 너는 별로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한 달 전에 하고 한 달 후에 하고 그 아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 이렇게 뭔가를 얻었고 뭔가를 배웠고 잘했어. 네. 그럼 성공 경험이 돼요. 그게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지. 내가 처음 할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네.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비교해가지고 너는 야 낙제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그만둬 때려쳐. 다른 거 해. 다른 거 해봐. 에이 그것도 안 되겠다. 때려쳐. 또 다른 거 해봐. 이러면 계속 아이는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여기 질문이 있는데 요까지만 하고 쉬도록 할게요. 초등학교는 무엇을 주로 했는지, 고전 읽기와 수학, 중학교 때부터는 타자부터 해서 컴퓨터를 시작하신 건가? 일단은 네, 책 읽는 거, 고전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냥 현대물도 많이 읽고, 하여튼 책은 뭐 엄청 주변에서 아이들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이것도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읽으면 다 이해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표현하는 건 정말 다른 문제예요. 자기 좋아하는 거는 뭐 엄청 얘기할 수 있지만 좀 어려운 것도 읽잖아요. 그런 거 아이가 아이 말로 설명해봐. 그럼 설명 당연히 못하죠. 교수님들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 읽는 걸 딱 보면 알아요. 얘가 집중해서 읽는지 즐겨서 읽는지. 좀 어려운 걸 읽는데 좀 흐트러질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도 읽으려고 하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끝까지 읽는 거죠. 거기서 20%를 알아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좀 허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책은 무진장 읽었어요. 책은 어렸을 때는. 그리고 수학은 안 했습니다,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수학도 중학교 때 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홈스쿨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컴퓨터 사주고, 컴퓨터 학원 가고, 게임을 무진장하기 시작했어요. 게임을. 그래서 얘가 한 5천 시간 했습니다. 예, 총 하면은. 지금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 잡으러 다니고 이런 거 엄청 했죠. 대부분 시간은 이제 곤충 잡으러 다니는데 시간을. 눈 뜨면 잠자리 잡으러 논으로 가자고 하고 그랬어요. 5월 5일 날 어린이 대공원 이런 절대 안 갑니다. 논에 가서 잠자리 잡자 그래요. 이제 그때 아주 이른 이제 잠자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막 3시간 동안 기다려요. 잠자리 잡겠다고. 전문가들도 코딩보다는 수학을 먼저 잘 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코딩과 수학을 보면은 코딩은 아이들이 할 만해요. 여러 가지 툴들도 아까 제가 좀 보여드렸잖아요. 따라서만 하면 되고, 어떤 이제 가정에서 할 때 평가하고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하고 시간을 들이고 구동해가지고 성공했다면 칭찬해 주시면 돼요. 잘했네 이러면서. 모르면 챗GPT한테 물어보지. 잘했네. 그럼 뭐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잘했네. 잘했네. 챗GPT가 안 돼. 그럼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물어볼까? 잘했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학은 챗GPT가 좀 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학적인 내용을 챗GPT한테 물어서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코딩하고는 달라요. 그냥 해보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약간 훨씬 더 이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이 추상적이고 이성을 너무나 많이 활용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룬 거는 나중에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 대신에 책을 읽어서 생각하는 힘, 어휘력, 상상력, 하여튼 그런 것들. 왜냐하면 계속 자기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돼 있으면, 그거는요, 공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수학을 안 했던 애가 수학을 잘한다. 그럼 그 애는 책을 많이 읽었다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뻔한 얘기예요. 그거. 책도 안 읽었어. 아무것도. 그런 애는 수학을 나중에 잘할 수 있느냐? 안 돼. 어떻게 되지가 않아. 뭐, 그거는 아마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한번 대부분 물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는 책 읽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6분만 쉬었다가 42분에 뵙도록 할까요? 여기다 계속 제 채팅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으신데 좀 질문을 해소하고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학습 만화를 읽고 싶어 하는 애들은 고전책을 즐겨 읽수도록 어떻게 유도하는가? 뭐든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고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주입해줘야죠. 이거는 50년 이상 계속 살아남은 책이니까 조금씩. 그럼 어떻게 읽겠습니까? 어려운 책이니까 조금만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책이니까 한 10분 정도만 읽어라 처음에는. 재미난 얘기로 시작하세요. 뭐 피노키오 같은 것도 괜찮고 재밌습니다. 사실 읽어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전이거든요. 오래된 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출판돼서 인쇄되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피터팬 얘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보물섬, 로빈슨 크루소 이런 것들.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 어려운 책이야. 아무나 하는 거니까 많이 읽지 말고 한 10분 정도만 읽어봐 매일매일. 그럼 하겠죠. 안 합니까? 내가 딜을 하려고 한다. 이거 너무 할 일이 많아. 그러면 좀 빼주셔야겠죠. 이건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얘기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고. 학습 만화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실 저는 집에다 두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텐데
그건 다 가치관의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학습 만화도 읽어서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실제로 도움도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데, 그거 괜찮다 하면 읽혀도 괜찮아요, 사실은. 전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저는, 고전이 중요하다면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가지고 맨 고전만 읽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삶은 즐기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좀 접하면서 꾸준하게. 그렇게.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읽으시면 좋고, 우리 고전책 가지고 와가지고, 커피숍 가가지고, 읽고, 영화 보고, 이렇게 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 잘했어, 잘했어. 그런 것들은 이제 환경을 주는 거고, 문화를 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자꾸. 이제 가가지고 딴짓한다. 그럼 또 괜찮습니다. 5분 정도는 읽었으니까 괜찮고, 이런 데서 집중하는 거 어려운데 5분 정도 잘 읽었다고 또 다음에 할까? 그러면 그거를 이어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야, 너랑 나와가지고 책도만 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그래서 늘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아이가 한 것을 조금 인정해주면서, 그러니까 디벨롭먼트라는 개발 발전의 그 과정에 있다라는 식을 늘 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중심적으로 생각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가요. 여러분도 고전 읽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고전 읽기 하거든요. 처음에 70 몇 분 신청하셨어요. 지금 뭐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금 뭐 그런 형국인데.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 만화도 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고, 부모님께서 고전이 중요하다면 아무나 못하는 건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좀 중요하다고 조금씩 해가지고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저 같으면, 예전에는 화상 영어를 조금씩 꾸준하게 시켰어요. 몇 년을. 근데 지금은 챗GPT로 하면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거보다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챗GPT 음성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20예요. $20. $22 세금까지 얼마 안 해요. 그거 같이 쓰세요. 아이하고. 그래서 영어로 하고 수학도 하고 뭐 다른 과목도 하고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해가지고 컴퓨터하고 먼 아이인데 어떻게 조언해 줄지 없다. 그러니까 조언보다도 이제 우리가 환경을 좀 주고 추천을 좀 해주는 건데, 네, 지금 보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수업에서 명령어 따라하는 것도 바쁘다. 부모님께서는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재를 사서 보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는 것도 바쁜데 또 어떤 교재를 줍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자판을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더 주고, 우리 잘했어.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따라하는 게 벅차면, 복습을 조금씩 더 해라. 그냥 따라해도 괜찮으니까. 가지고 한번 안 보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안 보고 자기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현시켜보는 거, 에러가 있는지 보고, 에러를 찾고.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 오케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잘 보시면 따라하는 것도 힘든데, 바쁜데, 어떤 책을 따서 보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 합니다, 이거는. 둘 다 안 하게 돼요. 지금 저의 수업도 등한시 할 거고 힘들다고. 책은 볼 것 같습니까? 그냥 안 보겠죠, 그냥.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또 보충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잘 못 따라간다. 근데 뭘 더 해주기 위해서 더 하나 얹혔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 수업을 잘 못한다. 그러면, 아이가 그래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20분이라도 예습할 수 있는 시간? 뭘 찾아가지고 그런 걸 더 주라는 거예요. 학원 숙제를 또 하려고 막 바둥바둥 거리게 하지 말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뭐, 챗GPT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 개념 설명, 요즘 다 나와요. 쪽수만 쳐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고 가지. 그래서 그걸 좀 수월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엉뚱한 걸로 이렇게 어려움을 더 해소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좀 급하시니까 그렇겠죠. 실력만이? 네, 저는 이거는 이제, 안과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될 거라고? 근데 뭐, 사실은, 뭐, 유전적인 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시력은? 눈을 엄청 좋게 할 그런 니즈는 뭐, 없어서, 거기에 큰 가치를 두지는 않거든요. 안경 쓴다고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렌즈 낀다고? 모르겠어요. 물론, 뭐 엄청 실명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 뭐, 핸드폰 어떻게 제어하냐, 컴퓨터 어떻게 제어하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컴퓨터로 애들이 뭘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건강도, 시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너무 많이 두고 놓고 한다든지, 뭐,
쉬지도 않고 계속 모니터만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시력 관리는 아니지만 건강 관리는 좀 챙기죠. 그러니까 제 수업도 듣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스크립트 짜면서 원하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근데 뚜렷한 목표가 없어 보여서 제가 단기간 프로젝트에 제안했고 나름 계획을 짜 세보고 있어요. 예. 아이는 어렵지만 성취감, 예. 여기 로블록스 코딩과 같은 프로그램 저도 잘 몰라요. 그걸 시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지 어떻게 파악하고 아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세요. 아이가 훨씬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도 찾아보시고 누구한테 의존할 건 아닌데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아이가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거를 했을 때 우려되는 게 있으면 그걸 진실되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과몰입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또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부모님께서는 별도로 찾아보시고 그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얘기할 때 그런 것 우려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 아이 성취감을 맞춰주는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이제 받는 질문은 책 읽기를 애가 어떻게 하면 좋아해요? 막 즐겨서 책 읽는 거 행복하게. 그런 거는 저는 생각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아이디어란 어떤 상태를 TV에서 자꾸 그런 것만 극단적인 사례 보여줘요. 늘 엄청 잘 되네, 아니면 엄청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막, 책 좋아하는 사람들도 어떤 책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읽어요. 철학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책을 보면은 뭐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뭘 정보를 찾는다, 뭘 획득한다, 그럼 책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즐거움을 위해서는 소설책을 읽는 거고, 학습서나 개념서를 읽을 때는 어려워요. 새로운 거를 배우고 이런 거. 행복,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성취는 매 순간에 느끼는 거고, 그거는 부모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 그런 거고, 어, 꾸준하게 조금씩 하면서 발전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기록도 좀 남기고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런 순간이 올 거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언제 오지? 그게 뭐 10년 해야 오나? 그 아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없고 아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코딩을 할 때는 너가 언제 지금은 조금씩 꾸준하게 하고 그 당시에는 게임이 제일 아이한테는 주 관심사예요. 게임 시간과 게임을 많이 하는 거. 코딩은 그에 비하면 어떻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막 잘하고 행복해하고 성취감 느끼고 이런 거는 사실 좀 멀죠. 언제 성취감을 엄청 느끼냐면 게임에서. 게임에서 1등 했을 때 배그 하는데 막 처음으로 막 결승같이 1대1로 이제 2명 남았어요. 위너가 될 수 있는. 엄청 덜덜 떨어.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자기만 하고 얘하고 덜덜덜 떨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 상황을 처음 접하니까. 그래서 이제 졌죠.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를 못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러면 뭐,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순간에 성취가 엄청 큰 겁니까? 예, 게임에서 이제 처음으로 1등 했을 때, 예, 그때 성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뭐 파이썬을 하고 이런 성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의 우리 반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아이가 이제 예를 들면 대학에 갔다. 시간이 많다. 내가 코딩 해가지고 뭐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젊음이란 건 그래요.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는. 근데 그때 아예 단절된 상태에서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왔다고 하면 한다라는 거거든요. 해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세요. 이거 뭐 언제 그런 때가 오냐는 건 별로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자라는 거죠. 챗GPT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떻게 하면. 근데 일단은 많이 쓰게 하세요. 해결하고 많이 쓰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물어서 해결하라고. 옛날에 검색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챗GPT. 네. 그냥 그것만 해도 일단은 많은 거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챗GPT로 한번 숙제해보고 챗GPT로 한번 글 써보고 네가 쓴 것에 대해서 글 쓰는 게 너무 걱정되시잖아요. 예를 들면 글쓰기를. 제가 학교 글쓰기나 일기 쓰기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이를 보내보니까 일단 피드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드백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러려면은 그럴 거면 아예 안 내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피드백을 줬냐면
참 좋았습니다. 별표를 쳐줬어. 빨간색으로. 그 순간 애는 계속 참 좋았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딱 보면서 아마 느낌을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 이게 뭐 전체를 보고 진실되게 피드백했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글쓰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너가 써봐. 그리고 챗GPT한테 평가를 받아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쓴다면 굉장히 훨씬 더 잘해질 겁니다. 피드백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코딩도 마찬가지 해봐. 그리고 에러가 났어 그럼 물어봐. 이런 거죠. 그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건 선생님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해보고 물어보고 해보고 안 되면 찾아보고 이런 방식으로. 글도 써보고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챗GPT가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한다. 좋은 선생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홈스쿨 얘기인데 사회성이나 친구 관계 이런 것도 사실 시간 지나면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다 소용없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죽을 때쯤 되면 다 소용없다고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다 추상화돼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만 보니까 이런 어렸을 때만 개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체적인 것들은 쓰잘데기 없는 거지.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던 거,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안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후회하는데 요 사회성이나 친구 관계도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환경에 놓이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르치고 뭘 떠나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하게 돼요.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껴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사회적 관계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고립됐다라는 게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회 속에서 고립된 경험을 했을 때가 힘든 거예요. 집단 속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고립된 걸 느꼈을 때가 엄청 힘들어요. 가정에 있는데 부모하고 형제하고 사이가 좋아. 못 느껴요, 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가 테드에서 사례를 봤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었어. 왕따와 이런 것들 때문에. 외모와 이런 걸로. 그러니까 막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문제일까? 아니면 그 아이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게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그 아이의 사회성이라는 게 그 아이 문제인 건지, 그 환경이 문제인 건지. 근데 그 사람이 대학교 갔더니 전혀 다른 거야. 다 그냥 인정해주고 친구로서. 그러니까 왕따가 없는 거죠. 말이 좀 어눌한데 괜찮아 그게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아이들도 성숙해진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점점 자기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주 큰 트라우마에서도 사회성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홈스쿨 해가지고 엄청 그런 걱정할 필요가 별로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 부모하고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딱 가정을 보면 형제 관계가 완전 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부모님의 역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교 평가하고 막 이런다든지. 아무튼 별로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다고 하면.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애도 또래와 사귀는 거 힘들어했어요. 학교가 있으면 학교 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돌아가 안 보려고 그래. 그렇게 한참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컸잖아요. 지금은 교회도 잘 다니고 애들 잘 사귀고 처음 만 사람한테 이제 대화도 잘하고 그래서 그 시기에 예민한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볼 필요 없고 인생 길게 보면 다 극복할 수 있는 사회성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극복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뭐 학교 학창 시절 왕따를 당했다 해도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하나의 스테레오타입 같은 건데 선입견이죠. 홈스쿨하는 애들이 사회성이 안 좋을 것이다. 이 질문에는 그런 것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회성을 어떻게 사회성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질문은 조금 이따 해야 되겠네요. 질문이 계속 올라오니까 일단 마무리는 좀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계속 올려주세요. 그럼 질문을 어, 해소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구글 스터디잼 같은 걸 했는데요. 그것을 하고 아이가 배지를 모으고 하여튼 이걸 과정을 수료하는 거 그런 거 답을 이제 인터넷에 찾아서 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단기간에 배지를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건 자기 실력은 아니에요. 고백컨대 이런저런 수단을 온갖 수단을 써가지고 배지를 많이 모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인터넷에 답이 있는 게 있어요. 답이 돌아다니는 거 갖다가 이제 붙여놓고
예, 이렇게 한 거죠. 없는 거는 낑낑거리면서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서 국비 지원 데이터 서비스 산업 데이터 분석과 이렇게 이거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이죠. 고등학교 2학년 나이기 때문에 안 받아주더라고요. 이 취업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은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안 된다고 수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졸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전문대 졸, 예정 이런 사람들 받아줘가지고 2번이나 빵꾸를 먹었어요. 불합격. 충격을 먹어가지고 뭘 하지? 이제 이때부터 막 힘든 거죠. 작년에서부터. 근데 이제 온라인 과정 한 군데 그 학원에서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번의 실패가 안 받아준다고 상담해보니까 안 돼. 너 군대도 안 갔잖아. 그럼 취직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왜냐하면 그 학원은 취업률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성과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이렇게 어리고 이런 애들, 군대도 안 간 애들, 뭐 이런 분야에서 뽑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안 된다고 한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선입견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한 군데서 돼가지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게 훨씬 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는 됐으니까 요때도 성적도 좋았고 아주 잘했어요. 저는 걱정을 했는데 왜냐면 하루 뭐 8시간씩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스트도 보고 또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근데 뭐 팀장도 하고 부팀장도 하고 자기 능력도 좀 인정받고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 번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 한 40명이 들어오는데 한 20명 정도는 중간 탈락이에요, 다. 그만둬요. 대학 졸업하거나 대학 예정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한번 신청해서 안 하면 3년 동안 다시 못 들어요. 정부에서 그걸 1,000만 원씩은 주고 예산 지원해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식비도 주고 차비도 주고 이러면서 과정 자체도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5개월 하루 8시간씩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양산형 무슨 이제 AI 전문가를 만들려고 하면 비난하지만 누구에게는 간절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게 발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거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나고 나면 별로 과정이 사실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부족하죠. 대학에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것보다는 부족하죠. 근데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서 아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탈락이 됐기 때문에 더한 거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서는 자기가 이게 좀 억울했던 게 요거를 들어가지고 네이버 부스트 캠퍼스를 합격했는데 못 들었어요. 한번 국비전을 들었다 해서 이 크레딧이 없어가지고 그걸 몰랐던 거죠. 사실 왜냐하면 네이버가 바뀌어가지고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연계를 안 했는데 올해부터 연계를 하면서 국가 시스템에 들어온 거죠. 사실 아마 고용노동부가 그러니까 올해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AI 과정이 굉장히 많이 개설돼 있어요. 거의 모든 대학이 국비 지원 과정으로 AI 과정을 좀 하고 있어요. 개설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특히 학교를 보지는 않고 그냥 누구나 그렇게 이제 지원해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AI 전문가 키운다고 엄청난 이제 예산을 사실은 준 거고 그 교육기관으로서 예전에는 학원들이었는데 지금 대학까지 이런 형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은 성균관대학교 AI 전문가 과정 막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요거를 듣고 나서는 훨씬 더 많이 성장했어요. 많이 배우고 또 코업도 하고 이러면서 네이버에서 하는 AI 테크 준비 과정이 있는데 요거를 수료를 하면 그러니까 AI 그 전문가 과정에 부스트 캠프를 이제 가산점을 줘요. 거기는 우리나라 AI 교육 중에서 가장 커리큘럼이 좋다고 하고 경쟁률도 셉니다.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같은 거 3시간씩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기간도 그렇고 굉장히 좀 빡세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AI 교육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 신경을 좀 쓰는 거고, 물론 정부 고용노동부의 그런 이제 HR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아마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가장 내실 있게 좋은 강사를 투여해가지고 가르쳐 준다. 그래서 들어가긴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건 그 준비 과정으로 들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대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좀 이따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유데미가 있어요. 유데미는 이제
특히 프로그래밍 플랫폼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아주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저는 요거 강추인데, 아이도 좀 요 상중하는 그래도 아이가 제가 피드백을 받아서 이용했던 거, 자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미는 뭐 파이썬도 있고, 캐글 마스터 과정, 그 다음에 요것도 매스죠. 파이썬으로 이제 수학 이런 거 이것도 거의 다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게임 수학적인 것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 하다가 이게 중간에 그만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꽤나 마무리는 안 했어도 이게 테스트하고 중간중간에는 많이 했죠. 그래서 머신러닝 뭐 네,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여기는 많이 듣지는 않아요. 여기는 많이 들었네요. 이런 것들. 사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유대미 좋은 강의들이. 그래서 강의는 평점을 보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신 거에 많은 사람이 듣고 평점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어, 들으면 근데 이것도 다 이제 영어로 하는 거죠. 사실은 영어라는 자막이 있는 것도 있어요. 한글 자막이. 근데 유대미는 제가 볼 땐 패스트 캠퍼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강의 자체가. 그러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여기서 필요한 강의를 어느 정도 듣고 그리고 따라하고 따라서 쓰고 그다음에 챗GPT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걸 꾸준히 해나갈 수 있으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여기 주변에서 뭐 학원 다니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우리가 뭘 뭐 저기 뭐 가르쳐주고 막 이런 것보다도 아이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아이가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좀 많이 들었고요. 유대미에서. 네. 특히 수학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좀 들었어요. 많이라기보다는 이제 해봐라. 제가 이제 권해줬죠. 수학이 중요하니까 코딩으로 수학을 구현하고 이런 또 인공지능을 하려면 필요한 수학들을 조금씩 배워보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부스트 코스도 이것도 완전 추천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네이버에서 하는 게 부스트 코스가 여기 무료 렉처가 있고 코칭 스터디가 있고 부스트 클래스가 있고 부스트 캠프가 있어요. 점점 단계가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료 렉처에서 여기 보면은 컴퓨터 과학이 있고 파이썬 같은 것도 있고 웹 스크래핑 같은 것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처리 무료입니다. 외국 자료는 이제 번역해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파이썬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파이썬을 뭐 제 수업을 들었다고 해도 이런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은 늘 처음 배울 때 완벽하지가 않고 반복해서 이런 관점에서 보고 저런 관점에서 보고 이러면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암기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냥 따라서 많이 써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구동시켜보고 하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러면서 훨씬 더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료 강좌를 몇 개씩 따라보면, 아까 이게 무료예요. 아까 유데미라든지 패스트 캠퍼스는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유튜브로 아까 뭐 나도 코딩처럼 1분짜리 조금씩 한번 따라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강좌를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영어로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도 괜찮아요. 그냥 따라서 써보고 구동시켜보고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하고 챗GPT 좀 이용하고 필요한 것들 이것도 부모님께서 정해줄 필요가 없죠. 그다음 애한테 물어보면 되죠. 이거 이런 게 어떨까? 저런 게 어떨까? 이게 뭘까? 그거 뭐 어려운데요? 그럼 좀 더 쉬운 거 해볼까? 이러면서 그냥 잘했어. 그다음에 기터브가 뭐지? 뭐 이러면 조금 찾아보면 이것도 필요한가 본데? 그러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금방 나와요.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아이하고 대화의 소재 정도만 다루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예 모르고 우리가 태도가 그러신 분이 있어요. 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 저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기터브가 뭐지? 그럼 기터브를 찾아보면 되잖아요. 유튜브 20분짜리만 보면 그런 거였네? 뭔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도 안 해. 저는 그런 게 그런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쁜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고 막 드라마 얘기를 막 몇 시간씩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것보다는 그것도 좋은데 이제 이거 그냥 찾아봐서 유튜브 몇 개만 보면은 어느 정도는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 그래.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덜 알면 판단은 안 하죠. 그런 거 아니었니? 넌 더 많이 알고 있네. 이런 식으로. 아예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아예 모르면 진짜 애들이 부모를 무시합니다.
뭐 가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모르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또 바로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서 조금 시간을 드려야겠죠. 아이 길을 인도하는 데는. 부모님이,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뭔지 정도는 찾아보고, 사실은 이제 파이썬 같은 거 하면 더 훨씬 더 좋아요. 아, 이게 코딩 한다는 게 이런 거고, 쉬운 건 아니었고, 감이 이렇구나. 어떤 도움이 되겠구나. 파이썬을 처음 배울 때 제가 훨씬 더 잘했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이성적으로 훨씬 더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애는 그냥 감에 의존하는 거니까 정말 처음 배울 때는 더딘 것 같아요. 뭐든지 아이들은. 왜 저러고 있는지. 근데 조금 지나서 그걸 꾸준히 하잖아요. 엄청 빨리 가요. 그러니까 배움의 속도가. 그냥 언제나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런 코딩의 영역이나 AI 영역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감이, 그래서 제가 이제 코드를 짜는 걸 보면은 막 짜자작 짜고 짜자작 짜고 막 짜자작 짜고 짜자작 짜고 막 계속 막 무슨 생각이 없는 것 같이 짜요. 무슨 게임하듯이 짜 코드를. 네, 뭐 복사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뭐 찾아가지고 쭉 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무슨 여기에 뭔가 그래도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생각할 때 또 멈추고 하죠. 네, 생각을.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그러면 실제로 코드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어느에다 붙여야 된다는 것도 너무 감각적으로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성을 써서 왜 그랬냐 이런 거 굳이 물어볼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실제로 코드 짤 때도 게임처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여기는 적극적으로 추천입니다. 그래서 입문할 때 네이버에, 그래서 여기 요거 무료로 하고 여기는 코칭 스터디도 늘 이제 같이 함께 성장하자고 해서 모집을 해요. 근데 너무 어리면 좀 그렇겠지만 고등학교쯤 연령 되면 아마 잘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중학 이런 건 시도해보진 않았지만 어쨌건 배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시도해봐 싫다고 하잖아요. 또 한번 해보고 올라가잖아요. 좋아요. 좋은 경험이에요. 그게 다. 우리는 무조건 성공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트라이를 해가지고 실패한 경험들을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다음에 해서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간절함, 이거에 대한 소중함,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성공을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것도.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떤 거를 추천해도 안 합니다, 아이가. 특히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이러면. 근데 거기서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부모님이 뭐를 가이드할 때는 문제의 본질은 자녀와의 관계예요. 부모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아이가 믿고 따르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관계인가가 사실은 근본적이에요. 근데 왜 신뢰가 깨졌는지를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그런 것만 거기에 초점을 두세요. 사실 자녀 교육이라는 거는. 그러면 듣습니다, 아이가.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걔가 굉장히 똑똑한 애인데 하여튼 그 과학고 입시에서 떨어지고 부모님과 선생님이 주변에서 추천해가지고 너무 늦게 준비해서 현실을 잘 몰랐던 거죠. 너무 크게 좌절해가지고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추천해도 아예 부모님 추천한 거는 그냥 뒷등을 흘려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애를 가이드할 기회는 별로 사라진다라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모로서 기간을 거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얘가 또 철 들어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굳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늘 아이들에게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하여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아마 뭐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부스트 클래스 기초 과정입니다. 그래서 듣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부스트 캠프. 요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해요. 대학 들어가가지고 명문대 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거기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하고. 근데 지금처럼 애가 스스로 학습하고 이러면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 학교 시스템과 대학 시스템이 잘 길러주느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도적인 분야에서는 조금, 저는 퀘스천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대학원에 가면 됩니다. 내가 대학원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부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대학원에 가야 되니까 이거는 AI는 좋은 대학원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대학원에 갈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면 되는 거니까. 예, 좋은 대학원에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백준이라고 알고리즘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개발자로서 가려면 뭐 웬만한 회사들은 다 테스트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틈틈이 그냥 이렇게 쉬운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기도 배지 뭐 티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루에 뭐 30분씩 한두 시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거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파이썬을 짜고 어느 정도 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인도가 될 거예요. 아이들이. 아까 여기 네이버 부스트 캠프라든지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래서 꾸준히 동영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학을 할 때도 개념학습도 하지만 문제도 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고력 훈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나중에 직장을 가질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이들이 테스트를, 예. 여기도 보면은 소프트웨어 역량 기출 문제.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보시면은 쉽지는 않겠죠? 그걸 짜야 됩니다. 코드를 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무슨 시험 내기고 성적하는 건 달라요. 시간을 자기가 충분히 갖고 짜보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정 안 되면 또 챗GPT한테 이거 챗GPT 다 풀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트라이를 해보는 거. 그리고 모르겠으면 챗GPT 활용하는 점 괜찮다고 생각해요. 챗GPT한테 물어보고 정답만, 정답이네? 그러면 거기서 의문이 되는 걸 또 물어보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아니면 이건 뭐지? 나 모르는 건데?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가 아이들의 그 학습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공정하다 뭐 이런 거 다 때려치셔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만 있는데 뭐 공정이고 왜 챗GPT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얘가 그래 여기서 이렇게 많은 문제 중에서 챗GPT를 이용하지 않고 푼 문제는 10문제. 그 다음에 50문제는 챗GPT 이용해서 풀었어.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는 문제 된다고 하겠죠. 내가 혼자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자기 티어가 올라갔어. 이렇게. 아까 제가 우리 아들 배지 한 것처럼. 다 완벽하게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계속 경험하면서. 근데 그게 다 성취 기록이고, 그러면서, 이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장치들을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도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티어가 올라가는 거, 그런 거. 호의 능력 아니냐, 뭐, 그거를 부모님께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발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그냥 하나의 과정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과정의 수단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하루에 뭐 몇 개씩 해보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구글 머신러닝 부트캠프에 이제 들어가서 합격을 했죠. 거기에서 이제 코세라 머신러닝 강의하고 이제 하버드 선영 대수라든지 여러 개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생긴 거죠. 사실 이걸 해보겠다고 이제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취직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5기가 수료가 됐고 여기서도 보시면 기존 5회까지 보면 1600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1000명 정도 그러니까 600명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1000명이 합격하고 그러니까 30% 정도는 탈락하는 거예요. 신청자는 6대1, 7대1이 됩니다. 경쟁률은 들어갈 때는. 그래서 들어와서도 저렇게 드랍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30% 정도 들어가고 요번에도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합격했고 우리 아들은 수료까지 하고 뭐 성적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발표자인데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생. 아니 서울대학교 제일 좋은 대학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하고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왜 구글 부트캠프를 들어올까?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얘가 이제 가가지고 수료식 날 보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뭐 어떤 친구는 이제 스탠포드 합격했다고 하고, 뭐 하여튼 굉장합니다. 이게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대학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자기 테이블에 있는데 이제 그 지방대 그 나오신 분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여기 다 이렇게 명찰을 매도록 돼 있어요. 어디 학교 이렇게 참 딱지처럼.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다 매자는 걸 다 막 잘 보여 좋은 대학 나온 것 같아. 근데 이제 안 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안 한 사람들. 네. 우리 아들은 뭐 하고 싶어도 없으니까 검정고시라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방대였더라고요. 근데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합격해서 수료했고 그래서 SKT에 이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각 분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름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력이 쌓여가지고 응시를 하고 이제 합격을 하고 여기서 또 이제 그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을 한번 들어서 갔다 오면 애는 훨씬 더 많이 뭔가 세상을 다른 세상을 본 것 같은 그런 거인 거죠. 그러니까 홈스쿨 한다고 해가지고 뭐 갇혀 있는 세상에 있다거나 뭐 사회성이 어떻게 된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발전을 아이들이 성장하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사회에 도처에 사실은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만약에 이제 이거는 AI잖아요. 그러니까 AI를 갈 때 어떤 게 필요한지는 제가 미리 이제 다 확인한 거죠, 사실은. 내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네이버 부트캠프나 뭐 구글에 부트캠프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니면 잘 그때는 몰랐거든요. 제가 이런 거 있는데 준비해 볼래? 이랬더니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다 떨어진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원할 때도 떨더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근데 막상 잘했어요. 모르니까 아이는 경험을 안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목표로 가지고 아이들이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챗GPT를 워낙에 많이 쓰고 잘 쓰고 그 학습이 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할 거예요. 챗GPT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챗GPT를 잘 활용하면 자신감이 엄청 생깁니다. 얘가 똑똑한 애가 있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모르는 거 뭐든 배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저거 올려놨드렸잖아요. 수학 공부하는 거 보셨나요? 네, 한번 보시면 그냥 제가 오늘도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저는 유료를 20달러를 내고 쓰세요. 그러면 아이하고 같이 쓰세요. 제 계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건 뭐냐면 애가 공부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일단은 제가 뭘 얘가 공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뭘 물어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엄청 길잖아요. 이걸 다 대화를 한 거거든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CNN 물론 다 아이가 배운 건데 계속 이제 확인하는 거죠. 요것에 대해서도 코드를 주고 무슨 뜻이요? 이렇게 나오네. 사투리를 썼네. 그렇게 이제 쭉 하면은 하나씩 설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거 있으면 요 의미는 왜 그렇게 썼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쭉 계산을 해달라고 계산도 귀찮으니까 계산기도 안 써요 이제는 챗GPT한테 물어보지. 요즘에는 계산도 잘합니다. 옛날에는 계산 오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대화가 얼마나 깁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거를 공부를,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거를 읽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책을 아예 그냥 딱 올려버렸네요. 뭔 소리냐. 이러면서 왜 그런 건지. 이렇게 자기 하인 다루시 하는데 제가 좀 예의를 좀 갖춰서 하라고 계속 하는데도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대답해. 왜 그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최소제곱, 회귀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거의 수학적인 것들인데 예전 같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한다 이게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은 가능하다 챗GPT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고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읽어보고 모르는 거 다시 물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 과정을 매일매일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대화의 양이 결국에는 학습 양이죠 물론 이제 동영상 보죠 책도 읽죠 그러면서 모르는 것은 계속 물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사실 소크라테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럼 Q&A에 있는 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심이 되시면 다행입니다. 네.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려움은 잘 보시면 사회에서 온 거예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진실된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포 마케팅이 막 완전 좌우하는 거죠. 애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경우에도 애 큰일 나는 경우 없어요. 입시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수학 선행이 우선이다 보니 늘 마음이 급하고 입시 이외의 것에는 관심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또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까? 아이가? 아이한테 물어보셔야 돼, 이거.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지를. 아이가 왜 나는 거기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동기가 없으면. 그래, 내가 좋은 대학 가볼래. 이게 없으면. 그럼 어떻게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수학 선행도 마찬가지고 크게 가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돈 지불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제 학원에다가. 아니 주변에 다 선행하잖아요. 효과가 있는 애가 몇입니까? 효과가. 잘 보면 걔는 선행 안 해도 될 애들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간과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저는 거기에 가치를 둔 게 아니고 그냥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 열리고 그 순간에 내가 좀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태도가 길러져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도전해 볼 수 있고. 그거 지금 당장 아니고 1년 정도 해가지고 준비해서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로 갈 수도 있고. 그래, 그 학부에서는 난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너가 하고 싶지 않은 게 대학원 가서 한번 해봐. 그러면은 대학이라는 게 조금 덜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온라인 위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구글에서도 명문대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느낀 거는 우리 아들도 팀을 하는데 연세대가 있었거든요. 같이 원래는 같이 팀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중간에 빠져버렸어. 원래 인천 애들 모여가지고 세 명, 딱 인천에 세 명 있었는데. 근데 빠져 여기서 빠진 거는 뻔하죠. 한 친구는 인하대 친구였고 한 친구는 우리 아들이니까 어리잖아요. 홈스쿨이었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자기는 대학 선배들하고 한다고 쑥 빠져버렸어. 원래 같이 하기로 했다가 또 둘밖에 딱 안 남은 거예요. 좀 황당하잖아요. 걱정도 되고. 근데 얘들이 더 잘했어요.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뭐 스카이가 엄청 좋다 이런 것들도 보면 점점 이게 이제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경쟁 막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실제로 엄청 중요하느냐. 나중에 필드 가가지고 예전 우리 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얘들은 더 교육 시스템에 더 그러니까 완전 특화된 애들.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길러주는 게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냐? 그러면은 일단 기업에서도 예전처럼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학교 보고 이렇게 실력이 좋아야 돼요. 실력이. 그냥 그거는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이제 뭐 하여튼 학벌 위주로 자꾸 세뇌를 시키고 있어. 거긴 진실이 전혀 없는데 진실이 있다고 하면 뭐 한 몇 퍼센트? 고등학교 때 열심히 살았다. 예, 이런 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대학에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역전되고 오히려 훨씬 더 잘 되는 애가 많아요. 네,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입시에 대한 걱정은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화를 좀 시키는 게 아이 관점에 따라서 특화를 시키는 그리고 제가 이제 AI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딩이 좀 중요하고 하면 조금씩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라는 거예요. 특출나게 안 해도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아이들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어떻게든 그 분야에서 이용할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 부모님은 컴퓨터를 내가 부모님 세대는 이용할 거란 생각 자체를 못 하셨어요. 저희 때는. 컴퓨터 구경도 못 했으니까. 제가 고3 때 구경했거든요. 이제 앞에 키보드라는 걸 쳐본 거는. 우리 부모님 당연히 모르지. 그냥 컴퓨터 스킬은 기본이 됐죠, 사실은. 물론 안 쓰는 사람도 있죠. 지금도 뭐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문서를 쓰지도 않고 컴퓨터 쓸 일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기본적 능력으로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네. 그리고 또 사고력 이런 데도 훨씬 더 저는 수학보다 좋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문제가 계속 주어지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쓰거든요. 몸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좋다. 그리고 제가 수학에 대해서 좀 문제일시 중등 수학을 해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걸 저런 수학을 어디에서도 안 쓰는 문제들이 많아요. 실용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시간 있을 때 킬링 타임 하듯이 여유를 가지고 이런 문제 그냥 퀴즈 풀듯이 푸는 거거든요.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그게.
근데 그런 거를 교과 과정에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예, 제가 볼 때는 좀 무의미한, 예를 들면 방정식, 함수 이런 건 중요하죠. 나중에서도 미적분 해야 되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이니까. 근데 어떤 것들은 엄청 안 중요한데, 엄청 시키는 것들도 있고, 이제 기하 같은 파트는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빼도 되는데, 변별력 같은다고 그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제가 리트는 뭐 써보지는 않아가지고, 무료 유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걸 쓰면 돼요. 20달러가 아깝습니까? 전혀 저는 책이 이게 이거 얼마입니까? 3만 원이네. 네, 3만. 에우리피데스 비읍전지. 아깝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운 거는 안 읽었을 때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거 2번 읽고 3번 읽고 깨달았다 하나도 안 아까워요. 챗GPT도 똑같거든요. 내가 쓴다고 생각하면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 쓰는데 쓰면은 아깝죠. 근데 뭐 리트는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지만 챗GPT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는 수준이 높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막이 있으니까 그리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적응하면서 이해를 해요. 잠깐 멈추고 도저히 모르면 멈추고 캡처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예, 멈추고 물어보면 되고 번역해달라 되고 번역도 아니야. 그냥 이거 어떤 뜻이고 의미가 뭔지 이런 것도 다 해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챗GPT는 다 캡처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영어도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고 조금 더디겠지만 카피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서 조금씩 필요한 어휘들 자꾸 나오는 어휘는 찾아봐 익히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애들은 책 읽을 때 조금씩 익히면 점점 속도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 영어를 잘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점점 좋아져가지고 동영상 같은 건 보고 할 수 있고 두려움은 없어진 거.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는 스스로 느끼는 거니까. 요거 주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는 글쎄 우리끼리만 보죠. 여기다 채팅에다가 놔드릴게요. 그리고 문자로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에 좋은 게 많고 조금씩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이제 꼭 AI가 아닙니다. 다른 분야일 수도 있어요, 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정보도 좀 찾고 좀 아이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아이 의견을 자꾸 듣고 예, 환경을 제공해주고 예, 그 관계를 좀 좋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에겐 기회가 없어요. 아이를 바르게 지도할 기회가 아마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이미 막 사춘기 들어가가지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럼 다시 회복하시려면 어, 아이들을 얘기를 듣고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적대적이었는데 어떻게 다가갈 거냐? 내가. 나는 적대감이 없는데 상대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혹시 마이크 열고 또 해주실 분? 일단은 좀 정해진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0시까지만 얘기를, 못다한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은 좀 되셨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대가 좋습니다, 진짜로. 주변에서 그 두려움을 주는 거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아이들을 믿으시고 시대를 믿으세요.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요. 두려움은 배움의 엄청난 장애, 최고 장애. 그러니까 노예를 교육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줘서 꼼짝 못하게, 생각 없이 만드는 거. 여러분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꼼짝 못하게 이 노예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자유로운 사고가, 자유로운 선택지와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서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든 것뿐이에요. 앞으로 계획은 몰라요, 사실은. 뭐 계획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그때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이제 카이스트 지원했으니까 되면은 학교 가겠죠. 근데 안 되면 취직할까? 아니면 해외로 갈까? 뭐 그런 저는 선택지를 열어놓는 거거든요. 해외로 가도 괜찮아. 어느 나라로 한번 도전해봐.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유럽에
가보는 거 어떠니? 뭐 그런 거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도 실패해도 너한테는 새로운 선택지가 있는 거라고. 뭐 그걸 더해서 내년에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보완해가지고 내년에 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선택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애초에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서, 그건 아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모든 게 다 열려있다. 취직해도 괜찮고, 뭐 1년도 준비해도 괜찮고, 뭐, 그런데 자기가 또 대학을 생각했으니까 다른 대학 가고 싶다. 그러면 수능을 최저점 맞추기 위해서 뭘 공부한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는 하겠지만, 그건, 예.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그것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얼마나 좀 분명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길 수는 없으니까. 아, 예, 좋습니다. 축구 선수를 주제로 좋죠. 새로운 정보를 주고 대화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하면은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용어도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럴 때는 뭐라 그래? 뭐 예를 들면 패스를 가랑이 사이로 제대로 집어넣었다.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 그러면 그걸 써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말 하면 또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 방송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들려주면 또 알아듣습니다. 캡처해가지고. 그럼 요걸 조금 더 쉽게 말하는 건 뭐야? 뭔가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사에서 언어는 확실히 관심 있는 것을 주제로 해서 했을 때 발전의 속도가 있죠. 관심 1도 없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교과서가 문제가 뭡니까? 관심 1도 없는 재미없는 걸 계속 정보를 주입하려고 하니까 언어 능력이 안 생겨요,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거 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 뭐, 별로 그렇게, 예, 아무에게도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텍스트를 평균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에게도 크게 의미 없는 선생님에게는 좀 의미 있는 개별에게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의미는 없죠. 네. 네, 먼저 들어가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는 좋은 것 같아요. 교육은요, 철저하게 아이에게 맞춰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원칙이. 뭐 커리큘럼에 맞추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아이 수준에서. 가정에서 볼 때는.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요. 철저하게.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 홈스쿨도. 그래서 우리 아이 시작할 때도 그러니까 들에서 노는 거, 들에서 놀고 오전에 눈 뜨면 논에 가고 밥 먹고 또 논에 가고 또 아니면 산에 가고 아니면 이제 점심 먹고 잠깐 너무 더우면 이제 책 읽고 그다음에 이제 논에 가고 와가지고 이제 책 읽고 이 약간 예.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행복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3 연령되니까 후회한다고 다 하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좀 잘 극복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대안적인 보면 미네르바 대학이라든지 지금 뭐 태제 대학이라든지 대안적 대학도 또 꽤 있어요. 그 능력을 더 길러주는.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대로 성공해서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희생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희생되냐? 성공해도 희생이고 실패하면 많은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나를 잃어버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관심과 뭘 좋아하는지까지 몰라버리는 난 누구지? 이제 엄마 나 누구야? 뭐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도 미네르바 대학 뭐 생각해 보시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긴 했거든요. 근데 뭐 아이가 관심 1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어, 저도 크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아이하고 정보를 주고 읽어보고 근데 그게 또 지금은 없지만 또 나중에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늘 선택의 순간에는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를 뭐 확정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길이 각자 다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 예, 뭔가 여러분이 두려움에 쌓여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가치관이 뭔가 내가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내 환경을 지금 달리 점검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세상은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오늘 질문이 없으면 요만큼 할까요? 그래서 요거 자료 참고하셔가지고 핵심은 이 길을 가라는 건 아니고 조금씩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좀 해주고 조금씩 하라는 거예요. 막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또 어떤 걸 좀 덜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걸 좀 들어주면서 이렇게 가치관의 문제죠. 사실 부모님 도와주기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